사연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책이 드디어 2024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수험서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이론들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모두 다 외우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다른 수험서들과는 다르게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은 딱 일주일만 공부해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관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니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과 함께 열공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필기시험 내용 중 고객 응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객 응대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메이크업샵이나 헤어샵 등등 뷰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고객 관리의 중요성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으로 매출을 증대하는 것. 두 번째,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높은 고객 만족도를 통해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가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을 똑같이 응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별로 다르게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고객의 경우 신규 고객, 재방문 고객, 단골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고객의 고객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고객의 경우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 차트를 작성하고 관리가 끝난 뒤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엔 재방문 고객의 고객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방문 고객은 일반 고객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객이 재방문인 것을 인지하고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타샵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서비스 및 다양한 이벤트 제공을 해서 고객 우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리가 끝난 뒤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단골 고객의 고객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골 고객의 경우 이탈 방지를 위해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다른 고객을 소개해 준 경우에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언어 서비스, 청각 서비스, 시각 서비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언어 서비스란 때와 장소에 맞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고객과 친밀감이 높다 하더라도 비속어나 은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서비스입니다. 청각 서비스는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방지하고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음악 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객이 샵을 방문했는데 음악 소리가 없이 정말 고요하다면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음악 재생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뿐더러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 서비스입니다. 시각 서비스는 바른 자세와 행동, 그리고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뷰티샵은 고객의 신체를 다루는 만큼 아무래도 청결,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제품의 위생뿐만 아니라 관리사의 깔끔한 복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상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나 헤어샵 등의 뷰티샵에서는 고객의 니즈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고객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상담의 단계는 사전 상담, 시술 중 상담, 시술 후 상담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전 상담 시에는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에는 시술 비용, 소요 시간, 시술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시술 중 상담입니다. 시술 중 상담이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고객이 원하는 수정 요청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을 시술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피부톤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사용했고 립 제품은 이런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등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설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수정사항 및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술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는 시술 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후 상담에는 시술 후 관리 상태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과 추후 예약 등의 고객 관리 상담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고객 상담의 단계에는 사전 상담, 시술 중 상담, 시술 후 상담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별 특징에 대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은 방문 고객, 전화 고객, 온라인 고객, 불만 고객 이렇게 4가지 유형별로 그 응대 방법이 분류되는데요. 먼저 방문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은 고객이 들어오면 밝은 미소와 올바른 자세로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소지품과 옷가지 등을 보관하고 예약 확인을 한 뒤 자리를 안내합니다. 만약 대기가 있을 경우 대기 공간으로 따로 안내한 뒤 다과나 책자 등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관해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술 전 비용과 소요 시간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시술이 끝난 뒤에는 결제를 하고 고객이 나갈 땐 밝은 미소와 올바른 자세로 배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뷰티샵은 예약이나 시술 문의 등의 내용으로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요. 이때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되도록 2번 울릴 때 받는 것이 적절하지만 혹시라도 늦게 받았을 경우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또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쿠셔너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면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고객과의 대화 중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야 하며 예약 전화의 경우 전화상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예약 내용을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담당자가 있을 경우 담당자의 스케줄을 확인한 뒤 고객에게 해당 날짜를 안내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없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끝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전화를 끊을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은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고객의 경우 SNS나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의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제대로 숙지한 뒤 응대해야 하며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 톡톡과 같은 다양한 고객 응대 채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서의 고객 개인정보나 사진 유출 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 등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만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 및 언행,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불만, 약속 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고객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기업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1단계는 사과하기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고 우선 사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자잘못 여부를 따지기 전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와 같은 쿠셔너를 통해 고객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죠. 이때 사과를 받은 고객은 화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되는데요. 이는 불만사항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경청하기입니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 경청한 뒤 해결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3단계는 공감하기입니다. 겸손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고객의 이야기를 들은 뒤 고객의 불만에 대해 공감을 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원인 분석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만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만약 불만 발생 원인에 고객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는 고객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5단계는 해결책 제시입니다. 업장의 방침이나 규정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 관점에서의 어휘를 사용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려운 단어나 전문적인 어휘 사용, 고객과의 논쟁이나 불필요한 변명은 피하도록 합니다. 6단계는 고객 의견 경청 및 확인입니다. 불만 사항이 해결되었는지 고객에게 확인한 뒤 고객이 해결책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리고 추가 지원이 불필요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7단계는 피드백 수집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미래의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8단계는 개선입니다.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나 제품,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불만의 재발을 예방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볼까요? 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속적인 방문으로 매출 증대, 2번 입소문 효과로 신규 고객 유치, 3번 고객 만족도를 통한 단골 고객 형성, 4번 잠재 고객의 DB 확보로 부가적 효과 기대.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고객 관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높은 고객 만족도를 통해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으로 매출 증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분류에 따른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2번 재방문 고객, 고객에 대해 인지하고 친밀감을 유발, 3번 단골 고객, 소개 고객 유치에 따른 우대 서비스 제공, 4번 일반 고객, 다양한 서비스 정보와 이벤트를 적극 제공.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신규 고객은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기를 자주 해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유지한다. 2번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최대한 많은 스킨십을 시도한다. 3번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고객을 대한다. 4번 전문가다운 감각과 스킬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지나친 스킨십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번 고객별 맞춤 상담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3번 타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4번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고객 상담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상승 및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타 기업의 정보 교류 및 벤치마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약을 희망하는 고객의 전화 응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한 뒤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2번, 기존 메이크업 담당자가 있을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예약을 잡는다. 3번,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끄는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4번, 전화상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예약 내용을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고객의 기존 메이크업 담당자가 있을 경우 담당자의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에 예약을 확정해야 합니다. 매장 방문 고객의 불만 응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중한 태도로 고객을 납득시킨다. 2번, 높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3번, 고객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4번,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되도록 고객 관점에서의 어휘를 사용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려운 단어나 전문적인 어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 고객 응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만 사항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경청한다. 2번,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되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3번, 매장의 방침이나 규정 여부를 확인한 뒤 해결책을 신속히 강구한다. 4번, 우선 문제 발생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객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이해시킨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만약 문제 발생에 관해 고객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의 실수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고객 응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든 신속하게 제공한다. 2번, 전문성 있는 응대를 위해 기본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3번, 시간대별로 온라인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 4번, 사업장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1대1 채팅으로 상담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상권 침해 등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요청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사실 고객 응대에 관한 문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60개의 문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뷰티 원패스 영상과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주시고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